하다 틀리면 얼마나 개쪽이야. 녹화하는데. 그치? 그래서 컨닝을 좀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여하튼 5페이지에 앞에 빈칸을 여러분들 채워보시면 되고, 자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부터 한번 간단히 빨리 조금 속도를 낼 거예요. 알았지? 자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자 자연세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우리가 자연세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뭐하고, 미시세계라고 하는 거하고 거시세계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죠. 미시세계는 자 여기 원자, 분자, 이온처럼 작은 것들, 그지? 얘기하는 거고, 거시세계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태양계, 은하, 우주같이 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그죠? 자연세계는 크게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자, 미시세계는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세계이다. 아니죠. 거시세계가 그런 거예요. 거시세계가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가는 거시세계, 나는 미시세계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지? 그 다음에, 자, 내가 여기 틀렸다고 하니까 왜 5를 해놨니? X를 해야지. 자, 공간 규모는 가가 나보다 크다. 거시세계가 더 큰 거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연상 규모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 맞지? 예를 들면, 우리가 미시세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현미경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고, 거시세계, 예를 들어서 뭐 은하를 관찰한다 그러면 뭐 망원경이나 이런 걸 이제 이용할 수 있겠죠. 그거에 맞는 도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기본량과 단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기억이 없네. 자, 요거 뭐야? 미터죠. 미터는 뭐의 단위야? 거리의 단위, 길이의 단위가 되겠지. 그쵸? 길이의 단위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온도의 단위는 뭐야? 켈빈 온도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면, 자, 1번 기본량은 자연현상을 설명해서 사용하는 물리량 중에서, 그지? 자,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리량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양을 얘기하는 거다. 맞는 얘기고요.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이를, 예를 들어서 온도로 표현해봐라.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기억에 해당하는 건 길이이다. 앞에서 채워놨고. 자, 온도의 단위는 도씨가 아니라 켈빈 단위가 되겠지. 자, 도씨가 온도의 단위인 건 맞아요. 이 온도의 단위인 건 맞지만, 여기 니은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SI 국제단위계를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온도의 단위들 중에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측정 표준이라고 해서, 그지? 기준을 정한 게 켈빈 온도를 사용하기로 한 거죠. 그지? 이게 틀린 얘기가 될 거고. 자, 부피는 기본량에 해당한다. 아니죠. 부피는, 자, 뭐로? 길이의 3승. 그죠? 우리가 세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기본량을 가지고 만든 걸 우리가 유도량이라고 하지. 그죠? 그래서 부피는 기본량이 아니라 유도량에 해당을 해요. 자, 미터 퍼 세크. 길이와 시간의 조합으로 나타내는 거, 이 유도량에 해당을 하는 거죠. 자, 유도량의 단위는 기본량의 단위를 조합해서 나타낼 수 있다. 맞죠? 자, 밀도의 단위는 질량과 시간의 단위. 자,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니? 밀도는 부피분의, 그쵸, 질량.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부피는 뭐로? 길이의 세제곱.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은 그냥 말 그대로 질량이죠. 그지? 그래서 질량과 길이의 단위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죠. 그죠? 해서 뭐 어떻게 됐어?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다음에 자, 3번 한번 보시면, 자, 자연세계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학생 설명이에요. 자, 자연현상은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요런 내용들이 맞는 얘기인데, 그냥 맞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좀 잘 읽어둬야 돼. 왜냐하면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요런 걸로 표현하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뭐 수행평가나 이런 거 쪽지 시험 보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야. 요렇게 이제 한 번씩 더 정리를 해줘야 돼요. 다음에, 자연세계는 크게, 자,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요 얘기도 맞는 얘기죠. 다음에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지. 그죠? 그래서 A, B, C가 다 맞는 얘기가 되고요. 다음에 4번. 자,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나노 단위를 이용하는 건 나노미터 같은 거. 그지? 이때 요 나노가 얼마? 10의 마이너스 9승? 그죠? 이걸 나타내지. 그러니까 요거는 미시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자, 미시세계는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그죠? 맞아.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 요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거 할 때, 그거 하나 볼까? 그,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이제 미시와 거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뒤에서 문제 나올래나? 뭐, 예를 들어 적혈구를 관찰한다. 이거 이용할 때 우리가 현미경 같은 거 이용해서, 그지? 관찰한단 말이야. 특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나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현미경이라고 하는 거는, 광학 현미경, 뭐, 대물 렌즈, 저반 렌즈 뭐 이런 거 있는 거 있지. 자, 요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는 거는 이건 거시세계예요. 확대를 했을 뿐이지 내 눈으로 보는 거잖아. 이해됐어? 전자현미경 있죠? 우리가 원자나 전자 같은 거 관찰할 때, 그지? 전자현미경도 뭐 종류가 다양하지만 여하튼 이런 전자현미경 요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뭐 전자현미경으로 겁나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본다. 그게 아니야. 전자현미경으로 전파나 이런 걸 쏴서 그 데이터를 눈으로 보이게끔 가공을 한 거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건 미시세계야. 됐나요? 그래서 애들이 그 현미경, 광학 현미경 이용하는 거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하튼 요 맞는 얘기고. 원자의 크기는 거시세계가 매우 작은 거지. 미시세계, 나노미터 단위로 봐야 되니까. 공간 규모는 거시세계가 미시세계보다 크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4번이 답이 되겠네. 다음에 자 5번. 시간과 길이 측정의 현대적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해서 자, 뭐를 이용하여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한다. 이때 이용하는 게 세슘 원자시계죠. 그래서 그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빛의 니은이 일정하다. 뭐가 일정하니? 속력이 일정하지? 그죠? 자, 빛의 속력이 일정함을 이용해서 왕복한 시간을 재서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한다. 이때 이용하는 게 우리가 속력은 시간분의 길이, 그죠?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길이를 측정하게 되면 속력 곱하기 시간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빛이 왕복한 시간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이제 거울을 요렇게 놔두고, 그지? 여기에 이제 레이저를 쏴서 레이저가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측정하려는 거리는 어디? 여기서 여기까지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왕복 시간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때 측정한 그 계산에서 나온 길이를 뭐로? 2로 나눠줘야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길이가 나오는 거지. 이때 길이는 무슨 길이야 이게? 왕복 길이가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하튼 기억에는 세슘 원자시계, 니은에는 속력 요렇게 이제 들어가겠지. 자, 요거 이제 요런 거 함정 파서 문제 나올 수 있어. 요거 나누기 이해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요런 거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거 조심해요. 자, 6번. 자, 시간과 공간의 측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뭐냐?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해서 자,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현대적 방법이다. 맞아요. 자, 빛을 쏘아서 왕복한 시간을 재서 길이를 측정하는 거는 과거의 방법이 아니지. 현대의 방법이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도 봅시다. 빛을 이용한 길이 측정 장치에는 정밀한, 그죠? 우리가
지금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시간으로 나눠주니까 정밀한 시간 측정 기술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때 이제 세션 원자식을 이용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측정할 때는 규모에 따라 측정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현대에는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과 길이의 규모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죠? 더 다양한 규모에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2번이 답이 될 거고요. 다음에 7번. 자, 시간과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한 현대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침 한개를 보고 날씨가 맑은 시간을 예상하기. 이거는 이건 현대적인 방법은 아니지. 그죠? 뭐 굳이 따지면 뭐 과거에, 그죠? 뭐 조상의 지혜지 뭐. 그지? 자,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전자현미경 현대적 방법이겠지. GPS 위성 GPS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나 길이를 측정하는 거. 그지? 니은과 디귿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지. 다음에 8번. 자, 표는 자연 세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 거다. 아까 우리 봤던 문제랑 비슷하네요. 여기는 미시 세계, 여기는 거시 세계. 이렇게 되겠지. 자, 가의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는 과거에도 측정할 수 있었다. 미시 세계는 과거에는 측정할 수 없었겠지. 그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가능했던 거고. 나는 인간의 감각으로 아니죠.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세계는 미시 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가에 대한 얘기겠지. 자, 가는 미시 세계고 나는 거시 세계이다. 맞아요. 공간 규모는 자, 거시 세계가 더 큰 거니까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맞죠. 그지? 그래서 디귿 리을. 자,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표현하는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의 단위가 다른 까닭을 서술하시오. 이거 어떻게 쓰면 되겠니? 자, 이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의 단위가 다른 까닭은 이건 기본량이 달라서 그런 거잖아. 그지? 시간 규모와 표현하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시와 거시가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규모가 매우 다양하고 그지?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지? 우리가 그 적절한 단위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지? 적절한 단위의 크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알았지? 그래서 내가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어. 근데 그걸 뭐라고 써야 되지? 이게 막막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럴 때는 서술형 보고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자, 10번. 다양한 규모의 자연 세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지금 여기에서 수소 원자의 지름을 재는 거는 미시 세계일 거고, 그지? 적혈구의 지름. 이게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광학현미경으로 적혈구까지는 보여요. 보통 중학교 때 그거 배우나? 세포 발견하는 거? 뭐 코르크마개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들어봤냐? 세포 그 당시에 발견했던 세포 벽을 처음에 우리가 세포라는 개념을 이제 발견하고 이랬을 때는 그 코르크마개에서 세포 벽을 보고 이제 코르크마개가 실제 나무야. 그게 나무 껍질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식물 세포의 세포 벽을 관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전자현미경 이런 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냥 광학현미경 이용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이게 광학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해. 그래서 그거는 거시세계에 해당하는 거야. 고양이 거시세계겠죠. 은하의 지름도 거시세계가 될 거고. 됐어? 자, 이런 거 할 때 애들이 이제 찝찝한 거야. 보통 이런 거 나오면 미시 2개, 거시 2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찝찝해하면 안 돼. 맞지? 자, 계속 봅시다. 기억. 가는 거시 세계가 아니라, 가는 미시 세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다는 거시 세계죠. 공간 규모는 라가 은하가 제일 크겠지, 여기서. 맞는 얘기고.
공간 규모에 따라 측정 도구는 다양해지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혈구의 지름을 관찰할 때는 현미경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고양이의 몸 길이는 뭐 줄자 같은 거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디귿과 리을 3번이 답이 되겠네. 다음에 자, 11번. 표는 수소 원자와 태양계 일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 수소 원자는 0.1 나노미터. 그지?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아토세크, 그지? 뭐 이런 거, 아토초, 이런 걸 이용한다든지. 얘는 10의 마이너스 18승, 뭐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지? 다음에 천문 1AU. 이게 1AU가 뭐라 그랬어?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 이걸 우리가 1AU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지구가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건 1. 이게 시간의 단위겠지. 1이. 그죠? 자, 그랬을 때 공간 규모는 당연히 태양과 지구가 훨씬 크죠. 가가 나보다 작다. 맞네. 1번이 답이야. 자, 지속 시간은 1 아토초가 1일보다 짧죠. 틀렸지? 가는 원자입니다. 맨눈으로 관측 가능한 게 아니죠. 가는 미시세계, 가는 거시세계, 아니, 나는 거시세계죠. 가와 나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지. 완전 다르죠. 됐나? 다음에 12번. 과거와 현대 시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앙부일구. 우리가 예시로도 많이 나오는 애예요. 그지? 얘는 일종의 해시계죠. 그지?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서 우리가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 있는 건 세슘 원자시계입니다. 가장 현대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자, 그때 가는 빛의 진동수를, 아니죠. 빛의 진동수를 이용하는 거는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는 태양의 운동, 아니죠. 태양의 운동을 이용하는 건 앙불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는 가보다 더 정밀하게, 그죠?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측정 기술의 발달로 측정 규모의 범위가 넓어졌다. 맞죠. 디귿과 리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뭐 목성에 위성이 있는 거 발견한 사람이 갈릴레인가? 그 당시에는 그 망원경을 이용했단 말이야. 천체 망원경을. 그지? 근데 지금은 뭐야? 그 훨씬 멀리 있는 것까지. 그지? 우주에 떠 있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나 뭐 이런 거 이용해서 훨씬 멀리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규모의 범위가 훨씬 넓어진 거죠. 그지?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13번 한번 봅시다. 어떤 노트북의 제품 크기 정보를 나타낸 거예요. 다 길이들이 나와 있네요. 이때 사용하는 기본량은 길이가 되겠지. 자, 뭐 따로 굳이 설명 필요 없을 거고. 기본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시간, 온도, 광도, 전류가 여기에 해당을 하고 속력은 아니죠. 그치? 속력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시간분의 길이. 그죠? 기본량의 조합으로 우리가 만드는 애지.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유도량이라고 하죠. 다음에 15번. 자, 기본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량이다. 여기까지 보면 맞는 것 같아. 근데 뭐가? 단위가 있죠. 그지? 그러니까 애들 이런 거 실수하는 거야. 아직 고등학교 시험은 얘들아 함정이나 실수 유도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첫 줄 딱 읽고 맞아 하고 넘어가다가 틀리는 거야. 그치? 끝까지 꼼꼼히 잘 읽어야 됩니다. 시간, 길이, 질량 등 총 7개의 기본량이 있다. 맞아요. 나 같으면 이런 거에 그치? 질량 빼고 부피 뭐 이런 거 집어넣어서 그치? 2개는 맞고 하나 틀리고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런 식으로 함정도 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디귿. 다른 물리량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가 없죠. 그지? 그래서 디귿, 니은과 디귿 4번이 답이 되겠네. 다음에 자, 다음과 공통으로 관련 있는 기본량과 국제 단위계의 단위, 평균 수명, 공전 주기 관련된 게 뭐야? 시간이죠. 그치? 시간에 단위는 세크가 되겠지. 3번이 답이 되겠네. 그치? 자, 여기 그 달의 공전 주기라고 하는 거, 그치? 이게 무슨 말이니? 그치?
달이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겠지만 정리해 보면 지구 주위를 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걸 우리가 공전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됐나요? 다음에 17번. 자, 국제 단위계의 기본량과 단위를 자, 옳게 짝지은 건 뭐냐? 자, 시간 미터가 아니죠. 세크죠. 길이 이게 미터가 되겠지. 질량은 킬로그램. 전류의 단위 암페어 맞죠? 물질량. 자, 일단 답은 4번인데 물질량은 우리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자, 이건 일단 이거 아니고 몰이에요. 몰인데 물질량 그러면 애들이 이제 뭐 질량하고 헷갈려. 자, 질량은 말 그대로 질량인 거고 물질량이라고 하는 건 입자의 개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편하게 그냥 뭐 원자가 1개, 2개, 3개, 전자가 1개, 2개, 3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원자가 1몰, 2몰, 3몰, 전자가 1몰, 2몰, 3몰 이렇게 세는 거야 원래는. 맞죠? 그래서 개수를 세는 걸 우리가 물질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국제 단위계의 기본량과 단위다. 자, 이게 켈빈 온도죠. 자, 온도의 단위가 되겠죠. 그지? 그다음에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 될 거고. 아, 이건 이거 쓰는 건가? 3번이 답이 되겠네. 그냥 맞는 거 찾는 거니까 굳이 뭐 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19번. 자, 다음은 가속도의 단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가속도는 요런 게 좀 골치 아픈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가속도를 우리가 제대로 안 배웠잖아. 그지? 뒤에 가면 뭐 힘도 나오고 막 이것저것 막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공식이나 이런 걸로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오히려 이거는 통합과학에서 뒤쪽에 가면 나와요. 그지?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거 얘기해주고 뭐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내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설명을 하면 얘는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야. 그럼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죠. 그래서 그걸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이때 자,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시간의 단위는 세크. 근데 뭐라 그랬어? 단위끼리의 덧셈 뺄셈은 안 한다 그랬지. 곱셈 나눗셈은 합니다. 그래서 얘는 미터 퍼 세크 나누기 세크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자, 가속도의 단위는 기억의 단위인 미터. 이거 뭐야? 길이의 단위잖아 이거. 길이의 단위인 미터와 뭐의 단위인 세크. 이거는 시간의 단위잖아. 그죠? 시간의 단위인 자, 세크를 이용해서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됐죠? 다음에 20번. 자, 기본량과 유도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기본량은 측정이 가능하다. 기본량은 수치로 나타내잖아요. 측정해야죠, 그러면. 기본량은 모두 같은 단위를 사용한다. 아니지. 각각의 단위들이 다 별도로 있죠. 그지? 그래서 일단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그지? 2번이 답이겠네. 그런데 몇 개 골라야 돼? 2개 골라야 돼요. 그치? 자, 유도량은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량이다. 맞아요. 자, 유도량의 단위는 기본량의 단위를 조합해서 나타낸다. 맞아요. 압력은 기본량에 해당한다. 아니죠. 5번이 답이네.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면, 그치? 자, 압력이라고 하는 건, 자, 면적분의 누르는 힘이에요. 그치? 면적은 제곱미터, 길이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지? 힘은 어떻게 되지? 힘,
이것도 뭐 얘기 나온 김에 정리해 보면 힘은 우리가 나중에 역학에서 배우겠지만 F는 MA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M은 질량 얘기하는 거니까 질량 곱하기 A는 가속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가속도는 어떻게 됐어?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그죠? 길이 나누기 시간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그지?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시간 제곱분의 그지? 질량 곱하기 길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여기 길이 제곱 이게 지워지면 그지? 그러면 시간 곱하기 길이분의 그죠? 시간 제곱이구나.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죠?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미터 세크의 제곱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치? 당연히 압력은 유도량이고요. 자, 나머지도 한번 더 봅시다. 자, 부피와 넓이는 같은 부피는 뭐에? 세제곱미터, 넓이는 제곱미터니까 같은 기본량, 길이라고 하는 같은 기본량을 이용하는 거죠. 속력의 단위는 시간과 길이의 단위 하도 나오니까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바로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2번과 5번이 답이 될 거고 21번 여러 가지 물리량의 종류와 단위를 짝진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그치? 자, 시간 기본량 세크 맞아요. 온도 기본량 단위가 암페어가 아니라 켈빈이 되겠지. 길이 기본량 미터 맞아요. 가속도 유도량 미터 퍼 세크 제곱 맞아요. 밀도 유도량 그지? 자,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것도 맞죠. 그지?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지. 다음에 자, 22번 표는 두 가지 유도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 자, 이거 잠깐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굵게 쓰자. 문제를 풀다 보면 A당 B 이렇게 얘기 나올 때가 있어요. 그치? A당 B라고 하는 거는 A분의 B라는 뜻인 거야. 그치? 그러면 자 단위 부피당 질량 단위 삐리삐리당 이동거리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자 얘는 뭐가 되는 거고 부피분의 질량이 되는 거지. 그게 뭐야? 밀도죠. 자 속력은 어떻게 돼? 시간분의 거리지. 그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길이가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의외로 이런 거 애들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야. 자, 그래서 밀도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맞아요. 기억의 단위는 질량과 길이의 단위를 조합해서 부피는 길이의 단위로 질량은 질량의 단위로 해서 나타낼 수 있죠. 자, 니은의 국제 단위계의 단위는 니은 시간이죠. 세크이다. 맞죠? SI 단위계는 세크예요. 그래서 5번이 맞는 얘기죠. 23번 표는 어떤 노트북의 제품 상세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전격 전류, 이 전류의 세기 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암페어 이용할 수 있겠죠. 그지?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 자 이건 밀리 암페어에다가 자 H 시간이야 시간, 그지? 이거는 전류의 양에다가 곱하기 시간의 조합으로 만든 유도량이 되겠네. 최대 사용 시간은 이거 시간으로 나와 있고 자 여기 42도씨 그 다음에 1.4k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에 적합한 국제 단위계는 암페어이다. 맞는 얘기고요. 자 라는 국제 단위계 단위가 아니죠. 얘들아 이 도시라고 하는 게 자 봐봐 얘는 도시는 그치? 온도의 단위이다 는 맞는 말이야. 그지? 근데 얘는
기본량의 단위는 아니죠. 왜? 우리가 기본량은 SI 단위계, 국제 단위계로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국제 단위계로는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온도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도씨나 아니면 켈빈 온도뿐만 아니라 뭐 화씨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과학이나 기술에서는 우리가 뭐를 국제 단위계에서 얘기하는 켈빈을 사용하자라고 정한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라는 국제 단위계는 아니에요. 나다라마의 물리량은 모두 기본량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가 아니죠. 아까 이게 전류 곱하기 시간이었잖아. 그지? 유도량이죠. 그지? 모두는 아니에요. 기억 하나만 맞는 답이 되겠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또 끊고